안녕하세요. 듣기소리 TV의 이진아입니다. 오늘은 2019년 2월 20일 수요일인데요. 내일 2월 21일 오전 10시 30분에 425호 법정에서 김관진 장관님하고 임관빈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호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이 세 분에 대한 정치 관련 혐의로 해서 선고가 있어요. 사이버 사령부의 불법 활동 지시에 의한 국내 정치 개입이라는 건으로 해서 내일 선고가 있는데요. 지난번 2월 8일 날 결심이 있었어요. 예, 결심이 돼서 뭐 김관진 장관님이 하신 말씀이고 또 장관님이 재판받은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문에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저는 뭐 그때 정리를 못해서 정말 좋은 내용 그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리를 못해서 방송을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내일 이제 재판이 선고가 되니까 혹시라도 시간 되셔서 오시는 분들은 내용을 알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먼저 김관진 장관님 최후 진술을 제가 정리한 걸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피고인 진술할 때 의례적인 판사한테 그렇게 고맙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했죠. 오랫동안 방대한 수사 기록을 공정하게 살펴주신 등등 해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최후 진술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난 47년 동안 나라를 지키는데 전력을 다해왔다.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 천직이라고 알고 그 길만 걸어온 것이, 요거 단어는 제가 못 적었고, 살고 뭐뭐 하는 것이 살고 있는 이유가 되었다. 아마 이유라는 단어는 들어갔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정권을 위해 일한 것이 아니고 오직 강한 군대를 만들고 튼튼한 안보를 위해 사심없이 노력한 것은 저희 양심이고, 그것이 또한 또 단어를 제가 못 적었는데 이렇게 힘이 되어 왔다. 아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저는 지난 2010년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진과 연평도 폭격 도발이 있었던 그 해에 11월 초에 국방부 장관으로 나라의 부름을 받고, 그러나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장관의 소임을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적이 또 한 번 도발한다면 가차없이 임하는 굳은 각오와 결연한 애국, 뒤에 문장은 제가 또 못 적었네. 이런 마음으로 장관의 임무를 소임해왔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였었어요. 이를 위해 군 체질을 전투용으로 바꾸고 매사에 자신감을 키우며 또 뭐라고 이렇게 하셨고, 전투력과 정신력 강화에 이렇게 하셨고, 위한 반복 훈련과 이렇게 좀 했는데 제가 잘 못 받아서 그렇네요. 저 또한 이게 이제 요 단어가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서 중앙일보의 전영기 씨도 칼럼을 쓰셨고 아마 몇 군데 유튜브에도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근데 요 단어가 좀 어려워서 저는 좀 놓쳤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말씀이어서 유튜브에서도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요 단어가 굉장히 좋은 단어가 나왔었어요. 침과 대적, 이런데 제가 처음에는 그걸 좀 못 알아들었었어요. 침과 대적, 즉 창을 베고 누워서 적을 기다린다는 마음으로 직을 수행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마음으로 임무를 했었고, 그러면서 다행히 우리 국군은 아덴만에서 해적을 제압하고 인질 구출함으로써 우리 국군과 우방국의 칭송을 받은 적이 있었다. 휴전선과 NLL을 향한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 유혹에 결연히 맞서고 2012년 야비한 목함질의 도발 시에는 일점 불사한다는 강력한 대응으로 결국 북한의 위장평화, 이렇게 하면서 아마 북한의 도발을 막아냈다고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그 문장을 좀 받아적지 못했네요. 그렇게 하면서 국민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강한 군대로 거듭났다. 저는 수시로 다가오는 위기와 결단의 순간에도 우리 군에 또 무슨 단어가 있었는데 제가 못 받아줬고, 튼튼한 좀 문장이 빠진 것 같고요. 단호한 대응력을 신뢰하였고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결연한 의지로 맞섰습니다. 북한은 저를 처단해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여 끔찍하게 살해한다는 공작이 있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또 뭐라고 말씀을 좀 하셨네요. 저는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왔지만 위법 부당한 일을 강압적으로 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일이든 사심을 갖거나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결심하지 않았고 늘 부하들에게 입버릇처럼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강조를 해왔습니다.
국군 사이버 사령부도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격과 사이버 심리전에 맞서서 대응 작전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만 믿고 있었다. 사이버 심리전은 전담하는 부대가 본연의 도를 넘어 정치적 관여 업무를 넘어서 기소되고 재판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이로 인해 수많은 부하들이 연루돼 법정에 섰고 일부는 건강까지 잃은 고초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었다. 진행 과정에서도 또 막 이게 재판을 서로 받고 진술을 하면서 서로가 뭐 같은 부서에서 일을 하면서도 뭐 서로 진술하는 과정이 증인과 그 피고인들의 그 관계를 좀 곤란하게 했던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의 또 아마 진술이었는지 모르는데 한번 그런 단어로 했었고 로 인한 갈등 범민까지 없지 않았다. 그 뭐 재판 내내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 특히 충직한 군인이었던 고 이재수 장군이 극단적인 투신의 방법으로 세행을 마감했던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애통함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이렇게 또 뭐라고 좀 하셨는데 문장을 제가 좀 빠뜨렸고 자신은 물론 가정까지 도외시하고 오직 나라를 지키는 데 몰두해온 헌신적인 부하들에게 지난 전회를 느낀다. 47년 동안 부하 전우들과 함께 이 나라를 지켜온 데 몰두하던 제가 행여 정치적 의도나 사심이 있었는지 혹시 내가 부하들에게 무엇을 해줘야 할지 번민하는 나날을 보냈다. 저는 모든 국방의 책임의 마지막 종점에 뭐 이렇게 하시면서 이 모든 사이버 지휘관을 해왔던 사이버 사령관의 책무에 있어서 마지막 최종 책임지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이었던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부하들의 지나친 가욕으로 인한 위법한 행위가 있었다면 그 책임을 장관이었던 저에게 있으니 부하들을 선칭해 주기 바란다. 아마 이 문장은 많은 유튜브들이 인용을 하셨죠. 굉장히 감동적이었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휴전선과 영해 사이버상에서 치열한 대응 태세를 임하고 있을 국군을 믿는다. 나라가 위태로울 때 국민이 믿는 최고봉은 바로 군밖에 없다. 라는 또 뭐 이렇게 뭐라고 말씀을 하신데 마지막 문장을 제가 못 찍었고 그리고 적이 두려워하면 국민이 신뢰하는 군 또 이렇게 문장을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마지막 문장을 제가 완성을 시키지 못해서 그 분위기를 좀 깨뜨린 것 같은데 장관님께서 이렇게 결혼한 그 피고인 진술을 해서 제가 노트에도 굉장히 감탄하는 단어를 좀 적어놨어요. 와 하는 단어로 느낌표를 몇 개 적어놨는데 재판에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몇 번 실망하는 경우도 있었고 감동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정말 군인으로서 참 군인을 뭐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고 저희가 감동을 많이 했어요. 뭐 그 재판을 견디면서 많이 힘들어했던 분도 있었는데 결국은 장관이셨고 청와대에서 안보 비서관을 지내신 분으로서 굉장히 그 책임감을 지는 그런 걸 보여줘서 굉장히 고맙다고 느꼈었어요. 그러면서 이날 아침에 이제 그 검사가 7년 구형을 했어요. 그 내용은 그러면서 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과 공모해 2011년에서 2014년까지 군 사이버 부대원들이 당시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 댓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 재판이었는데 그 뭐 제주의 해군 기지라든가 뭐 이런 정부에 반대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또 야당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한 내용은 김관진 장관하고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이 공모해서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군 사이버사 부대원들이 당시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 댓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김 전 장관님은 재임 기간에 2014년부터 2014년 사이 군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수사하던 국방부 직속
조사 본부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고 대선 개입은 없었다는 등 사전 지침을 수사 당국에 내린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직권남용이라고 해서 받고 있다고 하면서 했는데 검사가 이날 오전에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군의 역사적 가호를 반복했다. 이렇게 하면서 7년을 때린 거고, 그다음에 현 정사에서 군이 정치에 관여했던 것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1987년 민주항쟁 이후 군의 정치적 중립성이 명문화됐다며 정치적 중립을 위반을 했고, 또 부하에게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범행을 부하에게 지시하고 특정 응시자의 사상 검증을 실시해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날 구형을 들으면서 제가 놀란 거는 사이버 댓글을 달면서 그런 어떤 사이버상에 올라온 기사들이나 이런 글들이 북한이 했다는 그거를 확인하지 않고 이거를 댓글을 달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끔찍한 얘기를 검찰이 하는 거였었어요. 그거를 북한에서 했다는 걸 확인하고 이 사이버 댓글을 달면 이게 무슨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는 건가요? 검찰이 이런 식으로 구형을 하고 이런 식으로 기반을 해서 구형을 했던 이런 재판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장관님 변호인 측에서는 이제 최후 변론을 통해서 북한의 대남 심리전은 검찰의 주장대로 없는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닌 실제하는 것을 여론 조성의 세력의 조작을 막는 것에 반대 댓글을 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북한이 사이버로 지금 여기 뭐 옛날에는 사람을 내려보내서 간첩질을 하고 했지만 지금은 전부 다 공격하는 게 사이버 댓글로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사이버상에 댓글로 대응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 검찰은 북한이 확인한 것, 북한이 했다는 거 확인하지도 않고 댓글을 단다고 이렇게 지금 형을 때리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변호사 측에서는 북한 대남 심리전에 대응하는 것은 작전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섰다고 이제 요 내용을 읽으면서 댓글 작전은 노무현 때도 같은 방식으로 계속했는데 노무현 때는 괜찮고 이명박 대통령 때는 미흡하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 이렇게 이제 변론을 했었죠. 예. 그리고 이제 김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군인이었었고 북한이 여러 번 테러 대상으로 저희도 기억나잖아요. 막 개로 물어뜯는 거 이런 거 영상도 있었잖아요, 사실. 여러 번 테러 대상으로 공무원의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장관직을 수행했었다. 이런 식으로 군인을 처벌하면 그 위에 사이버 심리전을 아무도 안 하려고 하면서 피해를 입는 것은 대한민국 군인이 아닌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변론을 했어요. 그러면서 검찰의 주장은 신속한 사이버 특성을 무시한 것이고 빠르면 하루 이틀 늦어도 일주일이면 게시글이 사라지는데 여론의 향방을 바로잡는 것은 불가피하다. 여론의 향방을 바로잡는 것은 사이버전이 아니면 불가능하죠. 요즘에 뭐 인터넷 시대인데 인터넷 시대로 하지 않으면 여론을 어떻게 제대로 받을 수 있다고 검찰이 정말 이런 무식한 소리를 해가면서 구형을 때린 거죠. 그러면서 변호사가 대응 작전 결과 보고서를 전달받았지만 모두 북한이 허위사실과 유언비어를 유포해서 국론을 분열하고 선동하는 것에 대해 작전을 펼치는 것에 불과했다. 대응 작전은 불가피하게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한 반박 내용을 담게 되고 정부 지지 내용이 대부분일 수밖에 없다. 당연하죠. 정권을 잡고 있는 측이 그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거기 제대로 알려야 되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일반인들의 뭐 입까지 막으려고 하는 건 이건 뭔가요? 그러면서 그런 내용만 가지고 특정 정치인을 지지한 것을 주장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변호사가 변론을 했는데 그 뭐 신문에 난 거를 보니까 기사에 난 거 보니까 그 김관진 장관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좀 출력을 했어요. 예. 그
2010년 10월달 이명박 대통령 정권 당시 국방부 장관에 임명이 됐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2014년 5월까지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했다가 2014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국가안보실장을 맡았었다고. 그러고 정권이 바뀐 이후 국방장관이 유임된 첫 사례이자,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 시절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 국방장관을 맡았으니까요. 네 번째로 그리고 역대 네 번째로 긴 재임 기간으로 한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김관진 장관은 강골무인 정통 군인이라는 이미지를 가진 인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2010년 천안함 폭진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질 당시 김 장관은 북한 도발 시 원점을 타격하고 지 세력까지도 보복하겠다라는 라고 말해서 강인한 대북 심리전을 보여줬다고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김정은이나 김정일 등 북한에서 대한민국 군인 중에서 김관진 장관을 가장 두려워했다고 하고, 그리고 그분 사진을 가지고 뭐 간역을 맞추고 개가 물어뜯는 이런 거를 북한 군인들이 연습하고 있는 걸 저희가 다 봤었잖아요. 그러면서 북한 대북 문제를 할 때 굉장히 그 두려운 매선 눈빛을 드러내고, 뭐 레이저 김이라는 별칭도 얻었다고 얘기를 하고, 북한이 뭐 특든 김관진 장관이 이렇게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그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한 장군이고 장관이었기도 했지만, 또 뭐 이미지가 굉장히 부드러운 이미지도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네요. 굉장히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주변에서 성실하고 겸손하다는 칭찬도 많이 받았다고 하고, 국회에서도 뭐 그 합리적인 소신과 논리적인 합법으로 당당히 대응을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고, 또 김 전 장관이 군에서 야전 경험이 풍부한 작전통으로 불리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합동참모본부에서 근무할 당시 이라크 자이툰 부대의 작전을 총괄했었고, 중간 보고를 생략한 원수도 업무 처리를 강조해서 군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도 일조를 했다고 얘기를 얘기를 하네요.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하실 때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결코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 라고 말해서 장병의 사기를 드높였고, 또 전투형 부대 창설, 정신교육 강화, 관료적 풍토 혁신 등 국군 개혁 정책을 추진해 나간 인물이라고 하고, 국방부 장관으로 취임할 당시에 국군이 추진해야 될 주요 과제 5개를 꼽으셨네요. 첫째, 최고 수준의 대비 태세. 둘째, 무형 전력의 극대화. 세 번째, 국방 운영 및 작전 수행 체제의 효율성 제고. 넷째, 선진화된 전력 체계의 발전. 다섯 번째, 새로운 차원의 한미 동행 발전. 이렇게 했다는데, 정말 이렇게 강력했던 군은 지금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정말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마저도 완전히 누구의 눈치를 보고 저기의 눈치를 보고 저기에 아부하는 그런 인간들로 돼 있으니 이 나라가 제가 어떻게 견딜지, 정말 군대 같지도 않고 정말 어떻게 될지 너무나 한 걱정입니다. 김관진 장관의 그 최후 진술이 끝나고 나서 임관빈 정책실장의 최후 진술이 있었는데, 이건 제가 정리를 제대로 하진 않았었어요. 뭐 거기 보면 42년간 군 복무를 받았던 사람으로서 이런 심려를 끼치게 돼서 굉장히 죄송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1년 반 동안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고통이 심하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임관빈 정책실장은 이 일을 하면서 이 업무에 대한 체계 자체를 잘 몰랐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이거를 장관님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지 아마 여기 제대로 모르고 한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이게 정보 관련으로서 이런 그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를 잘 몰랐다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해야 하는데 이런 아쉬움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고, 제도적으로 장치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었던 게 좀 아쉽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 그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너무 다르게 부풀려져 있고, 42년 나라를 지킨 정치군으로, 네, 그 정치군으로서 다할 나위 없는 어떤 명예의 실추 같은 게 있어서 이제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수많은 증인, 그렇지만 수많은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했듯이 검찰의 주장이 부풀려지고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많이 진 것이 다행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하신 것 같고, 그러면서 김관진 장관에 대해서 한마디를 한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임관빈 정책실장이 정책실장으로서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에서 김관진 장관을 김관진 이펙트라고 얘기를 했다고. 북한에 도발이 있을 때 굉장히 강력한 응징을 요구를 했고, 이것이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김관진 장관을 굉장히 무서워한다는, 그 김관진 장관 취임 이후에 실제로 그 효과를 믿는 그런 거였었다고 하면서 6.25 이후로 처음 있는 현상이라고, 미국에서도 김관진 이펙트라고 하면서 김관진 장관이 굉장히 훌륭하고 엄격한,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그 확실하게 강한 믿음을 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확실히 나라를 지킨다는 인상을 줬고, 천안함과 연평 폭침으로 인한 자존심을 되살려 주었고, 또 새로운 용기를 주었고 군인들의 자존심을 되살려 주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김관진 장관님의 공을 알아주시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선처를 요구한다고 이렇게 해서 제가 그걸 받아 적으면서 정말 눈물이 울컥 나는 그런 메모를 제가 해놨었네요. 다들 뭐 서로 피고인들이 남한테, 제가 들어간 재판에서 피고인들을 서로 남한테 미루는 거는 제가 보지는 못했었어요. 다들 자기 정도의 진술을 하는 거였는데, 김관진 장관님하고 임관빈 실장님은 서로 책임을 떠안는, 그러면 정말 참 군인으로서 참 군인으로서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서 제가 이 세 분의 재판을 많이 들어가진 않았었어요. 근데 마지막 쯤이 돼서 거기 나오는 검사가 천재인이기 때문에 이재수 사령관을 자살하게 만든 천재인 검사라 제가 나중에는 일부러 시간을 내서 들어가 봤었죠. 근데 굉장히 좀 감동스러운 재판을 거의 마지막에 보게 돼서 정말 다행이었었고, 그래도 군인 정신이 살아있다는 걸 보게 돼서 굉장히 좀 든든했던 그런 재판이었었어요. 마지막으로 김태호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최후 진술이 있었는데, 이분은 사실 대학교에 있다가 청와대 들어갔었고, 청와대에서 그 임부가 끝난 다음에 다시 대학교 들어간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군 책이라든가 사이버 댓글 이 관련으로서 잘 모르면서 이렇게 기소가 돼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본인이 잘 알지 못하는 일들이 저 관련이 있는 듯이 이렇게 부풀려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그분하고 무혐의인데 제 자신이 또 제가 그분이 겪은 일은 그분이 잘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추측을 해서 이게 부풀려져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인간은 불완전하고 실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이런 얘기도 좀 하셨고, 청와대 4년 반 동안 사이버 사령관 또 3개월 뒤에 있는 그대로 객관적 사실을 기록한 건데 이게 좀 문제가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대외 전력 업무를 했었고, 대한민국의 안보 담당하는 일을 하면서 글로벌 코리아 위상을 높였다. 대북, 한미, 대통령의 외교 안보 강일련 일을 좀 했었고, 연설문 작성에 관련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가 수사를 받으면서 알게 된 게 더 많다고 그러고, 군조직 세부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잠시나마 정부에 공직하면서 국가안보원을 위해서 뭐 이런 것이 좀 이런 것이 보람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그 다음에 이런 재판을 1년 6개월 동안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도 5차례나 출국 금지가 돼서 지금 대학교 몸 담고 있으면서 국제 참가라든가 세미나 가야 되는데 이런 것을 못 가게 됐다고. 그러면서 대학교 그 학과장 강의나 그 연구에 있어서 소홀히 하지 않도록 이런 게 빨리 풀어져서 자기가 일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어제 2월 19일 배덕식 사령관 그 1심 선고가 있었어요. 판사가 3년을 때렸어요. 이분 재판에 제가 한번 들어가 봤었는데, 지금 기무사든 국정원이든 뭐 지금 또 김관진 장관은 국방부니까 국방부 시절에 했던 이거 지금 전부 다 직권남용이에요. 그러면서 배덕식 전 사령관 같은 경우에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 여당이 유리한 댓글을 작성하더라는 혐의로 기소돼서 직권남용 근래 행사 방해라는 혐의인데, 그 정부가 하는 일에 여건에 정부가 하는 일에 당연히 홍보를 하고 거기에 대한 그 정부 시책을 알리는 걸 할 수 있는 거지. 이걸 가지고 지금 직권남용을 했다고 하고, 여기 대해서 야권이 또 가만히 있었나요? 여기 대해서 야권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다고 해갖고 이게 직권남용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에 대해서 안보 불신을 조정하는 유언비어가 그렇죠. 이분이 이제 주장하는 게 안보 불신을 조정하는 유언비어가 난무에 대응했던 것이라고 이렇게 항변했지만, 판사가 하는 얘기가 집권 세력의 정권 유지와,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나라가 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어요? 예? 너무나 검사하고 판사가 뻔뻔스럽게 짝이 없어요. 집권 세력의 정권 유지와 정권 재창출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서 헌법이 명시한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은 물론 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려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해서 선고를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군대고 판사고 검사고 일을 제대로 안 하니까 국민들이 불안하고, 에? 무슨 비난이에요. 군인이고 검사하고 판사고 제 일을 제대로 하면 무슨 비난을 해요. 칭찬하는 거지. 지금 이 정부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불안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평화는 무슨 평화? 가짜 평화지. 그래서 지금 내일 물론 김관진 장관 같은 경우에 검사가 천재인이가 7년을 구형을 했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판사 김태엽이는 좀 시골 사람처럼 생겨갖고 마음은 좋게 보여요. 그렇게 뭐 악랄하게 하진 않는데, 뭐 이 사람이 여러 재판을 했어요. 예. 그랬는데 실제로 내일 재판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그 배덕식 사령관인 3년을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선고가 될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지난번에 그 구형 때릴 때를 보니까 김관진 장관이나 임관빈 실장님 이 두 분하고 같이 일했던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재판 법정은 좁았는데 뭐 그 기자들하고 해갖고 많이 오셔서 서 있는 사람들도 많았었어요. 어쨌든 뭐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갖고 응원해 주시면은 감사한 거죠. 예, 내일 많은 동지들 오셔서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